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해 야3당이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지만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보훈처는 공수부대의 시가 행진을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셈 문화장관 회의 주간을 맞아 문화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각국의 청년들은 광주 지역의 도시재생 지역을 돌며 자신의 생각을 보탰습니다. 바다에서 건져올린 해양 폐기물들이 전남의 산과 들, 심지어 광주 도심에까지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고발합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소록도를 찾아 특별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3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데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정부가 해임시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훈처장 해임 요구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윤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엔 6.25 기념 행사로 광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가 참여하는 시가 행진을 추진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공수부대 부대원들을 광주의 거리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탄을 넘어서서 분노합니다. 해당 공수부대는 80년 5.18 당시에 유혈 진압에 투입됐던 부대입니다. 야당 지도부는 광주 정신을 조롱했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또 야3당이 공조해서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박승춘 처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광주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 처장이 물러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선 해임 촉구 결의안은 해임 건의안과는 달리 정부가 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거부, 보훈처의 대선 개입 논란 등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해임 요구가 잇따랐고 지난 2013년엔 해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박 처장이 여전히 건재한 이유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박 처장은 지난 2011년 취임 이후 5년 5개월째 자리를 지키며 정부 부처 수장 중 최장수 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며 결기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도 결정권은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제11 공수특전여단의 6.25 기념 시가 행진 참여 여부를 여전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기념행사에 특정 군부대를 배제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옛 전남도청을 경유하지 않고 행진하는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또 2013년에도 11 공수여단이 참여해 행진을 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장관들이 모이는 아셈 문화장관 회의가 오는 22일부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각국의 문화사절들에게 문화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일주일 동안 광주 곳곳에서 열립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실용성과 예술성을 한몸에 아우른 한국 공예의 대명사 도자기. 부드러운 곡선과 온화한 색채는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아셈 문화장관 회의에 참가하는 문화사절들에게 한국의 전통미를 선보이기 위한 공예 작품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큰 집 뒷마당을 옮겨놓은 듯한 장독대와 각양각색의 세련된 신발들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 장인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생동하고 이렇게 해서 미래로 이어지는 문화장관회의 개막식이 열리는 22일과 23일엔 국립무용단의 화제작 묵향이 문화전당 예술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한국 무용의 거장 고 최현의 군자물을 토대로 정구호 디자이너가 의상과 연출을 맡은 묵향은 2013년 초연 이후 국내외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오는 24일부터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직접 만든 그림책을 원작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창작 어린이극 작은 악사가 공연됩니다. 2박 3일이 사실 짧은 방문의 기간이지만은요, 저희 전당 내에서 과거와 현재를 만나고 그리고 공연과 전시와 그다음에 컨퍼런스와 아주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인기 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대거 참여하는 세계 외 콘텐츠 페스티벌이
문화전당 일대에서 펼쳐지고 매달 한 차례 금남로에서 열리는 프린지 페스티벌도 이번 주말 공존과 다양성을 주제로 펼쳐집니다. 광주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은 대인 야시장도 아셈 문화주간을 맞아 목요일인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특별 개장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아셈 문화주간에는 창조산업과 도시를 주제로 한 2016 아시아 문화포럼도 열리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이 광주 지역의 도시재생 지역을 돌며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꾸며서 유명해진 양림동 펭귄 마을.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2016 아시아 문화 포럼 청년 캠프 참가자들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현장 답사 중입니다. 지금 되게 발전 단계여서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낼 수 있는 게 좀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쇠퇴한 도시의 분위기를 바꿔 거주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도시재생. 이번 청년 캠프는 각국의 청년들이 광주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에 참고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곳 월산동 달매마을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청년 캠프 참여자들은 이처럼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탐방하며 어떤 곳을 변화시킬지 고민해봅니다. 도로 확충이나 재개발에 대한 의견을 내는 등 도시재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몰랐던 청년들도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생각을 다듬어갑니다. I think this kind of an emphasis on helping the people who already live here can be applied to what I want to do in my country.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청년 캠프에 모인 청년들은 모두 34명. 창의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을 거쳐 최우수 프로젝트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바다를 낀 전국 모든 시군에서 해양 폐기물을 치우는데 해마다 수백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살리기 위해 건져 올린 폐기물들이 산과 들, 심지어는 도심까지 육지 곳곳에 무단으로 야적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양현승 기자가 고발합니다. 산림이 한창 퍼렇게 우거지는 계절, 전남의 한 자치단체의 야산입니다. 푸르른 주변과 달리 유독 거무스레한 물체로 뒤덮인 골짜기가 발견됩니다. 수천 톤의 해양 폐기물로 모두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버려진 것입니다. 주변에 민가가 없고 사람의 왕래가 적은 깊은 산속 계곡에 이처럼 폐어망과 폐어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차가 한참 들어왔겠던데요, 양이? 그러지, 저 한참 들어왔어. 자기 계속 새로 날랐지. 계속. 네. 재활용 공장으로 옮겨 비를 맞지 않도록 지붕 아래 보관돼야 할 폐기물이 막무가내로 쌓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부터. 야적된 곳으로 향하는 좁은 산길을 따라 그물이 기다랗게 묻혀 있는가 하면 땅 속에 폐어구들이 층층이 매립돼 있기도 합니다. 건설 폐기물까지 함께 버려진 이 현장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과태료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매립돼 있는 부분들은요? 저희는 발견 모르는. 매립됐다고 확신하시는. 땅 속에 그물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 부분 제가 확인할 거예요. 직접 하면 되죠. 예. 바짝 마른 풀로 덮여 있는 작은 언덕이 완도군의 한 공터에서 눈에 띕니다. 풀을 치워보니 꼬막 양식용 그물과 통발 등 해양 폐기물입니다. 3,000톤가량의 물량이 쌓인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장흥군의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가야 했던 물량이 100km가량 떨어진 완도로 몰래 넘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 한 달만 놔두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관광 무소식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광주시의 한 마을. 그물과 부표 등 바다에서 난 쓰레기 더미가 가림막으로 가려지고 있습니다. 해양 폐기물이 바닷가 시군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 도심까지도 흘러들고 있지만 민원을 접수한 자치단체는 폐기물인지조차도 모릅니다. 민원이 들어가고 한번 나왔대요. 나와갖고 보니까 4개가 있었대요. 자기가 다 쓰려고 놔두는 거 다 하더라.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국내 연안에서 발생되는 해양 폐기물만 연간 17만 6천 톤.
바다에서 치우는데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해양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육지에 무단 투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으로 없던 입맛도 살려주던 꼬막과 참조기, 전남의 대표 수산자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꼬막과 참조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꼬막은 벌교를 중심으로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0년 8,500톤에 달하던 꼬막 생산량이 5년 사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게 줄었습니다. 영광의 대표적인 수산자원 참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판매된 양은 2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의 10분의 1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꼬막과 참조기 생산량이 줄어드는 건 해수면 기온이 변하면서 어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잡아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엔 중국 어선들의 불법 남획이 도를 넘고 있어서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품종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도 불법 어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남의 맛 좋은 토종 수산물을 맛볼 수 없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소록도를 찾아 특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소록도병원에서 피해 한센인과 병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과거에 이뤄진 강제 낙태와 단종 수술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감금실과 수술실을 둘러보는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한센인 139명은 국가로부터 강제 낙태와 단종 수술을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정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광주 어린이집 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형 보육제도의 개선과 시행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다음 달부터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가정과 2자녀 이하 가정의 영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집단 휴원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의 가정 어린이집 천여 곳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집단 휴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퇴근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곡성군청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상 사망이 인정됐습니다. 곡성군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 결과 송진 양모주무관의 공무상 사망이 인정된다는 결정 통보서가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청은 이를 토대로 양 주무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료 공무원 400여 명은 양 주무관의 만사간해와 6살 아이 등을 돕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모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수도권과 영남 지역 편익 증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당은 성명에서 2025년까지 70조 원이 투입되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광주, 대구, 내륙철도 등 지역 현안 과제들은 모두 검토 사업으로 내몰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무안공항 경유, 그리고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구축 등의 주요 사업도 줄줄이 누락됐다고 성토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한 결과 광주시는 중간 정도, 전라남도는 하위권 성적을 받았습니다. 목표 달성과 공약 이행 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 평가에서 광주시는 목표 달성도와 공약 이행 완료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민소통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종합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공약과 주민소통 등 평가 항목 대부분에서 낮은 평가점을 받았습니다.